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수능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남상보 선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앞에 이제 좀 말씀들이 또 이렇게 많이 설명을 좀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기계보다도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실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안내해 드린 다음에 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앞에 행정실에 여쭤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고2, 고3 부모님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중간 체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자녀분이 혹시, 그러니까 예비 고3, 이제 고2가 되는 혹시 부모님 한번 좀 다들 많으시네요. 혹시 현재 고3이신 부모님들 계시나요? 자녀분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맞춰가지고 이제 좀 설명 좀 드릴 건데요. 예, 일단은 제 사진이고요. 일단 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간단히 제 현재 양력입니다. 저는 현재는 청평한샘 기숙학원에서 이제 학생들 재수하고 있는 친구들 일단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교무실장 담당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과목들, 그 다음에 학생들 이제 입시나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이제 성적 관리들까지 같이 하면서 좀 하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여기 QM 학원에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예비 고3 되는 친구들 이제 수업을 이제 좀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앞에서 이제 고3 수업도 전담해서 좀 진행을 해봤고, 수리논술도 제가 좀 수업을 또 진행했었고, 그래서 이제 중계동에서도 이제 전체 이제 고1, 2, 3 가르치는 고동 팀장도 진행하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수능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경험들은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2, 고3, 지금 심지어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재수생들까지,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부분에 조금 제가 일단은 좀 강점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지금 현직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어머님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강세예요. 재수생들이 강세고, 사실 이제 고3 친구들이 재수생들에게 많이 치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고3 친구들도 가르쳐보고, 지금 현재도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재수하는 친구들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재수하는 친구들이 좀 더 나은지, 고3이 되는 친구들은 왜 재수생들 못 이기는지, 아니면 다 못 이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뭔가 개선점은 무엇이 될 건지. 예,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좀 설명 좀 드릴 건데,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재수생이 왜 수능에 강한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경험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마 부모님들도 다들 아실 내용인데, 일단 경험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재수나 삼수를 하는 친구들은 앞에 고3 때 입시를 공부를 조금 해와요. 해온 상태에서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놀았던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노베이스 친구들보다도 어느 정도 조금 경험이나 혹은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치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3 학생들하고 재수생들이 동시에 공부를 시작한다고 치면 시작하는 위치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에 대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현장에 대한 시험에 대한 좀 압박감들도 굉장히 좀 있는데, 재수생 친구들은 생각보다 좀 덜 떨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고3인 친구들은 시험 난이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평가원 시험이 있어요. 아마 이제 고3 이제 부모님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아직 난이도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험이 굉장히 어려우면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벌벌 떱니다. 올해 수능에도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국어만 딱 치고 도망 나온 친구들 분명히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일단 멘탈적인 부분들과 학습량에 대한 경험도의 차이가, 재수생들이 사실 한 발 앞서 있는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 먼저 좀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고2 부모님들, 이제 고3 부모님들 보시면, 이제 내년이 되시거나 이제 고3 부모님들이 이제 1학기 때 겪으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수시원서 접수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을 등한시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재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만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내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수능에 최적화된 공부만 하고, 사실 내신과 수능하고 어느 정도 결이 다른 부분이 있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저도 제가 가르치지만, 저도 이제 내신 수업을 할 때랑 수능 수업 할 때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게 다르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 환경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수능에 대한 집중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고3 현역 친구들은 아무래도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수행평가라든가 뭐 이것저것들 또 챙기다 보면 이게 또 흐름들이 또 깨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에 대한 집중도 차이가 일단 아무래도 재수생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 이건데, 이 얘기는 아마 잘 아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아마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입시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요즘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대치동의 뭐 시대인재나 뭐 강대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신의 세종 학원들 혹은 유명 인간 강사들 뭐 이런 이제 교재들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드리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수학 문제는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홍수처럼 퍼져 있어요. 네. 근데 홍수처럼 많이 퍼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재수했었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입시에 대해서 오래 있었고 관심도가 좀 많았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가 혹은 어떤 문제가 좋고 뭐 어떤 강사 교재가 좋고 혹은 어떤 모의고사가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정보가 좀 빨라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해 모의고사를 저도 올해도 지금 한 50회분은 지금 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제가 뭐 제 컨텐츠는 아니어도 뭐 좀 이따 이제 제 컨텐츠를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타 강사분들 이제 컨텐츠들 풀다 보면 저 나름대로도 이제 순위를 매겨요. 아, 이거는 조금 애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이건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은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에 대한 선별 능력 자체가, 환경이 아무래도 그냥 일반 학교에서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동네 학원을 다니는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접하는 문제 자체의 퀄리티가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선별 능력이 일단은 일반 고3 혹은 이제 예비 고3 친구들이 그냥 보통 시중 문제집 보는 거랑 재수생들이 다루는 문제들하고는 일단 조금 수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들이 제가 이제 재수생들을 지금 가르쳐 본 결과 얘네들이 왜 성적이 계속 잘 오르는지,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경험적인 부분들인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고3, 이제 예비 고3이 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시니까, 그러면은 현 시점에 우리 자녀를, 뭐 우리 아들, 딸을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겠느냐. 지금 재수생들이 강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재수생한테 계속 질 수는 없지 않냐. 저는 이제 그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이건 그냥 개인적인 사담이지만 제가 이제 재수생들이 꽤 오래 가르치고 있거든요. 재수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비용적인 것도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드세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재수는.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에 보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수생들이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나이가 더 많으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고2 학부모님 분들께서는 아마 고2 1학기 내신 성적까지 아마 성적표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점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아들, 딸이 수시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수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얘는 정시가,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 주요 대학들은 거의 한 50%의 퍼센테이지가 50%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정시 쪽에 좀 치중을 할 건지,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속된 말로 애들은 이제 정시 파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 파이터와 이제 정시 파이터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의 길로 우리 자녀를 이끌어 가셔야 될지 이제 판단이 되실 거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판단을 만약에 하셨다라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시작하셔야, 만약에 보통들 그렇거든요. 보통 이제 고3 입시 준비를 언제 하시냐면, 고2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예비 고3이라고 이제 보통 학원들에서 얘기하는 그 시점 넘어갈 때, 그때 시작을 하세요. 근데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수학은 수원, 수투. 1학기 때 수원이었을 거고 2학기 때 지금 현재 수투를 진행하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가 수능에서 메인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신을 준비하면서 수능과 결이 비슷한,
혹은 이제 수능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실전 개념 혹은 컨텐츠에 대해서 접촉면을 좀 많이 늘리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좀 빠르게 준비를 하시는 거를 강하게 추천드릴게요. 뭐 여기서 안 하시더라도 예, 자녀분들의 조금 더 한 발 빠르게 수능 준비를 할 수 있게 혹시 정시 파이터의 길로 보내실 거라면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좀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 얘기는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럼 저희 아이가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정시 파이터로 갈 건데 그럼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내신을 버릴 것이냐? 그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 이제 좀 이따 이제 입시 설명회 들으시면 뭐 수시나 이런 것들 얘기는 하겠지만 내신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수시를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어떤 기본적인 내신 한 4점대, 5점대만 유지되더라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논술 전형 지원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논술이 또 다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신 챙기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해놓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2학기 과정이 수학 2인데 수학 2의 내용 중에서 내신틱한 내용이 있고 수능과 매우 밀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시 파이터인 친구들은 그 수능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그다음에 수능에서 다루는 실전 개념들을 한 발 앞서서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내신 대비하면서 그때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조금 더 내신과 수능을 조금 뭐 내신을 완벽하게 준비한다기보다도 예.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이제 교집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신과 수능의 교집합인데 집중적인 공부를 예,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일단은 이제 뭐냐면 이제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거 고3 부모님들은 이제 조금 교육에 관심 있으시면 많이 보실 텐데 고3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겨울방학 때 풀었던 문제집을 수능 전날까지 계속 풀어요. 반복해서 여러 번 푸는 거는 좋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풀었던 것들만 계속 봐요. 그럼 제가 이제 단연간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애들이 어떠냐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럼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잘해 보여요. 근데 아시겠지만 수능날에 보는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상황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다양한 콘텐츠와 그다음에 다양한 모의고사와 좀 양질의 문제들을 조금 미리 많이 경험을 해보시는 게 일단 아마 학생들이 정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보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한 발 앞서서 그 고2 친구들, 예비 고3 친구들이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까지 그 다음에 그거 맞춰서 이제 내년에 좀 더 일반 고3 친구들 혹은 재수하는 뭐 언니, 오빠, 형, 누나들보다도 좀 더 빠르게 시작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간단한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 별다른 건 없고, 저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3개의 시즌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즌 1은,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인강 강사분들이 보통 많이들 하시는, 그러니까 수능 실전 개념, 기출 분석을 통한 이제 도구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도구 정리가 참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 있는 개념하고 수능 문제 풀 때 쓰이는 개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따로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개념과 수능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어떠한 조건이 나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조건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기출 문제를 통해서 분석해보는, 그래서 얘기고, 여기 지금 캡처본은 제 이제 개인 교재 일부분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사실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특히 이제 수학 문제집이나 어떤 책들을 보면 읽기가 싫대요. 보기가 싫다. 뭐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교재 구성을 구어체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좀 대화 나누는 듯이, 그래서 뭐 간혹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개그도 칠 때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학생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게, 양도 그리 많지 않으면서
컴팩트하게 좀 정리해가는 형태들로 일단 진행하는 게 좀 있고, 대략 한 3개월,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한 4개월 정도 차이, 한 그 정도 선에서 기간이 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2입니다. 시즌2는 이제 기출복습하고 엔제인데, 여기 이제 엔제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앞에서 공부했었던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만 풀면은 안 돼요. 새로운 문제, 기출문제를 기반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문제에 대한 연습들에 대한 문제, 이제 보통 저희가 양치기라고 하는데, 그 양을 늘리는 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제 직접 문제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기출, 앞에서 이제 시즌 1 때 봤었던 기출 내용을 복습하면서 새로운 문제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해보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시즌 3입니다. 시즌 3는 지금 제가 현재 지금 수업하고 있는 재수 학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3 학부모님 지금 뭐 계신 부모님들, 자녀분들은 이걸 꼭 하시기는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실모에 대한 얘기예요.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인데, 실전 모의고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건 이제 제가 BPN이라고 뭐 사실 이제 공식 네임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자체 제작한 모의고사고, 현재 한 6회분 정도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제 것만 풀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타 인강 강사분들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타 출판사에서 나왔던 모의고사들도 제가 직접 풀어보고 추천해서 같이 좀 풀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전 모의고사를 실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아까 이제 고3 학부모님 분이 한 2분 정도 계시던데, 제가 꼭 조언드리고,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수능이 한 80여일 남았습니다. 제가 학생들이 좀 지도하다 보면 지금 정도 시기면 사실은 학생들 어느 정도 실력 형성이 끝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단기간에 실력이 굉장히 급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럼 남은 파이널 기간 때는 뭐가 가장 핵심인 거냐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얼마만큼 잘 발휘를 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자부하고 있는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지금 100분 운영법이라는 이 강좌인데, 이게 저는 전국에서 제가 제 독보적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왜 자부할 수 있냐면, 이게 보통 학원이나 인강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는 게요. 실무를 보통 뭐 모의고사를 푼다고 치면 뭐 대치동이나 뭐 목동이나 어디 동네에서 가면 대부분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문제만지만 딱 던져줘요. 그럼 너 풀어봐. 그럼 너 채점해봐. 잘 모르겠는 거 내가 풀어줄게. 뭐 이렇게만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각각 학생들이 100분 동안에 겪는 위기가 있고요. 위기에 대처를 해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실수도 하고요. 그럼 실수를 다잡는 검산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개개인적인 부분들은 그 100분 동안 그 학생이 푸는 거를 지켜보지 않으면 절대로 코치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인간 구조에서는 절대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학원들에서도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진행한 지 지금 한 6년 차, 7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형 강의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조를 나눠서 오늘이 뭐 1조 날이다 그러면 한 7명 정도가 맥시멈인데, 7명을 제 앞에서 푸는 거를 제가 100분 동안 서서 지켜만 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때 시간 운영, 너 이때 멘탈이 흔들렸다는 게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애들에 대한 습관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실력 대비 시간 운영, 그러니까 뭐 문제 푸는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마다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실력마다 다 다른데, 그거를 적합하게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매년 제가 진행할 때마다 아이들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 왜냐면은 수학 잘 가르치시는 분들, 좋은 문제 제공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예. 뭐 인간 강사분들도 너무 많고요. 훌륭하신 선생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거기서 실력을 쌓은 걸 수능날 혹은 모의고사 현장에 직접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무의미하거든요. 정말 그런 친구들 많아요. 특히 고3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6월달, 9월달에 1등급 나오고 수능 때 4등급 나오는 친구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 대한 대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마지막에 시즌 3 때 각자 개개인에 맞춰서 시간 운영하는 법까지 완벽하게 지도해서 학생들 수능 치르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 커리큘럼은 뭐 간단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제가 이제 뭐 제종반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 평가를 사실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거기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만 간단히 좀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 세 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요, 복잡한 거 싫어해요. 예, 복잡한 거 너무 싫어합니다. 단순 명료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수능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컴팩트하게 합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면 뭐 문제풀이나 개념에 대한 진행 방식이 항상 일관되게 합니다. 뭐 이 문제는 이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일관된 태도로 일관되게 문제를 풀어나가요. 그래야 위기 상황이 와도 한결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복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게 좀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한 행동 기준 제시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일관된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이 나왔을 때 어떤 동일한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얘기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가르쳤던 재수생 케이스입니다. 뭐 더 잘 나왔던 친구들도 있는데 실제 저한테 이제 합격 수기를 적어주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재수를 하러 들어왔고요. 여학생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대치동 키즈였습니다. 대치동 키즈였고, 경기여고 다녔던 친구인데 수능을 7등급 받았고,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재수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부모님이 억지로 넣으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갇혀서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저랑 일단은 수학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단순하게 가고 선생님 시키는 것만 좀 잘 쫓아와 달라 해가지고 최대한 흥미 만들어줬고, 그 안에서 좀 힘든 가운데서 많이 울고불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근데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그 친구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2등급 극 초반에 좀 받았고, 지금 현재 이제 대학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친구가 많이 해줬던 얘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서 뭐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친 지 이제 한 15년 차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 부모님들 뭐 여러 가지 고민들 많으시고, 특히나 수학은 아마 수능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과목이시기 때문에 고민들 많으실 텐데, 아마 저를 좀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첫 번째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고3이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시험이 3번 정도 있어요.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까지요. 아마 갈수록 의미 있는 성적들이 나올 수 있게. 3월 달에는 재수생들이 없거든요. 뭐 좋은 성적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기고만장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재수하는 형 누나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6월 달에 제가 6월 평가원 때 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6% 정도인데, 성적이 수학 같은 경우는 최소 3등급 이상씩 올랐어요. 근데 오르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면 현역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많이 시켰고, 그렇게 해서 맛 좀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 성적으로